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24일 화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은요,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택에 살다 보면 불편한 점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낮춰보면 가장 큰 혜택은 정원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지난 주말에 정원 손질을 좀 했거든요. 한 15년 만에 잔디를 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가서 이제 잔디 깎는 기계를 좀 빌리려고 들어갔다가 그 집 아빠랑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뭐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뭐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은 저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호텔리어 출신인데 옆집 아빠는 셰프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그 음식점에서 요리를 하던 요리사였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 쉽게 아실 수 있는 것처럼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요리사들도 직업을 잃었겠죠. 그래서 순식간에 직장을 잃고 좀 여기저기 취직도 하고 이러다가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다시 영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팬데믹이 종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각종 레스토랑이라든지 호텔이 너무나 호황을 맞이해서 굉장히 좀 일손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시 음식점으로 돌아가서 셰프로 일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주방에서 일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육체적으로. 그리고 또 굉장히 일하는 시간이 깁니다. 12시간, 13시간 이렇게 예전에 일했던 걸 생각하면 다시는 예전처럼 셰프로 일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점이요. 저 역시도 제 삶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번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도 결국 팬데믹이 우리한테 안겨준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호텔리어로 돌아갈 날이 있을까 가끔씩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미준이라는 채널을 더 이상 시청하지 않으시면 그때는 저도 할 수 없이 다시 호텔 총지배인으로 직업을 또 다시 한번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같이 만나서 미국 주식 이야기하고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은요, 굉장히 뜻깊은 팬데믹의 선물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선물을 받긴 받았는데 최근에 미국 증시의 현황이 너무나 좋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좀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 결국 팬데믹이 우리한테 이러한 선물을 결국 해주고 돌아갔구나라고 한 10년 후, 20년 후에는 웃으면서 기억할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5월 24일 화요일날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두 개의 기사를 함께 좀 읽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Time to sell or buy the dip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많이 하강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하락장에서 주식을 줍줍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져나가야 되는지 굉장히 좀 고민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그 해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좀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뭐 첫 번째 파트에서는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다 뭐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S&P 500 인덱스가 지금 7주 연속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7주 연속 동안 계속해서 미국 주식이 하락세에 있는 것은 2001년 3월 이후에 첫 번째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통의 하락장이 아니죠. 정말 끔찍한 그런 폭락장, 하락장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너무나 다양한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리세션이 올 거라는 걱정도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도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죠. 거기에다가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공포감이 밀려오고 있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뭐 이렇게까지 안 좋은 시기가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증시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읽어볼 부분은 바로 여기인데요. Importance of staying invested.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평균 수치보다 항상 성적표가 좋지 않은 이유는 이 하락장에 들어가 있어서가 아니라 상승하는 장에 자꾸만 빠져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토마스 폴라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T. 로우 프라이스라는 주식기관에서 투자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자, 이분이 믿기로는 우리 투자자들의 유니크한, 그러니까 각 투자자마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 투자에 대한 꼴이 다르잖아요. 꼴이라는 것은 이제 목표죠.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렇게 함께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제가 원하는 목표, 여러분들의 개인 사정, 저의 사정은 다 각각 다른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러한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호라이즌이라고 써 있는데요. 보통 이제 타임 호라이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과연 몇 년 앞을 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가? 과연 1년 내에 주식을 판매해야 되는, 매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3년, 5년 후에 매도를 계획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처럼 앞으로 10년, 15년이 지난 이후에 완전히 저의 수익이 이제 끊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장기 투자자인가?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결정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접근 방법은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일단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단기 투자자가 아니라 미주원 채널에 많은 분들께서 그러신 것처럼 장기 투자자를 위한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은퇴 이후의 삶을 걱정하고 계획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장기 투자자라면 우리의 리서치가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는지 좀 알 필요가 있다. 자,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스테이 인베스티드니까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거를 들어서요. S&P 500 같은 경우는 더블 디짓 애뉴얼 로스니까 두 자리 이상 계속해서 떨어지는 하락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진 것이 지난 94년에 13번이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폭락장이요. 늘 찾아오는 거지 특별한 일은 아니다. 뭐 이번에는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이 어쩔 수 없이 상승장이 오면 하락장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한 일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우리가 기간으로 보면 이 리턴은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극적으로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 뭐를 기억해내냐면요. 우리 주식은요. 로스트 그라운드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올라갈 때는 걱정이 없다가 떨어질 때는 너무나 공포스럽고 세상이 끝나는 것 같고 이렇지만 결국 지난 역사를 봤을 때 이렇게 공포스러운 장에서도 결국 주식시장은 항상 반등해 왔고 항상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여기서 얘기하는 경쟁력이라는 것은 다른 투자 방법에 비해서 항상 좋은 수익률을 선물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1928년 이후에 15 캘렌더 이어니까 15년 정도, 한 15년 정도의 장기 투자를 생각해 볼 때는 한 번도 이렇게 로스트 그라운드, 즉 심한 그런 손실을 안겨준 적은 없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롱텀 인베스터, 장기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요. 계속해서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이미 굉장히 손실이 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좀 믿음을 갖고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폴라욱이라는 그 SM 매니저, 자산관리 매니저는 또한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Selective Opportunities.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지금 산재해 있는 투자 기회가 널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보일 만한 그런 기회가 보인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기회를 언급해주고 있냐면 아시아 쪽에 조금 최근 들어서 투자 비중을 높였다고 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나라는 빼고요. 재팬, 일본 같은 경우는 성장이 좀 너무나 둔화됐기 때문에 좀 피하고 나머지 아시아 국가 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뭐 여기에는 중국과 한국도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아시아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리오프닝 그런 이론이 성립되고 있다. 따라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비해서 이제 한 발짝 늦게 이제 리오프닝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시아의 모습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동남아 같은 경우도 이제서야 뭐 백신이 다 접종이 되고 하나 둘씩 문을 열기 시작하고요. 한국도 최근까지는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죠.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최근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 따라서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동양권 국가는 리오프닝을 시작한다. 서양 국가에 비해서 한 6개월 정도 늦게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쪽에 지금 투자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요, 이 서양 국가에 비해서는 오히려 조금 그 걱정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사실 서양 국가에서는 굉장히 높은 편인데 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양 국가에서는 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전문가의 이름은 마이클 퍼브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탈베큰 캐피탈 어드바이저의 창립자이자 CEO입니다. 자, 이 전문가가 믿기로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같은 주식이 밸류가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천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뭐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영향, 그리고 금리가 상승되는 영향이 있어서 테크 주식이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리고 이러한 주식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같은 그런 테크 주식들은요, 엄청나게 좋은 파이낸셜 시츄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너무나 튼튼하다는 거죠. 특히 캐시 밸런스도 너무나 좋다. 현금이 넘쳐나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금이 넘쳐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어려운 하락장에서 쉐어 바이백을 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죠. 보통 주식의 주가는 실적 곱하기 우리가 멀티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최근까지 미국 주식의 주가가 폭락했던 이유는요, 이 멀티플이 계속 수축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뭐 30배가까지 올라갔던 그런 멀티플, 우리가 보통 PER이라고 부르죠. 이 PE 레이시오가 막 30배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26배, 25배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20배 가까이까지 떨어지면서 결국 이 시장 참여자들이 주는 멀티플,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또 하나의 공포감이 몰려가고 있죠.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리세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멀티플이 떨어진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만약에 리세션이 나타나게 돼서 이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순이익이 적어진다면 EPS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EPS 곱하기 멀티플인데 멀티플이 이제 안정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실적이 하강을 한다면 주가가 또 한 번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같은 기업은요, 현금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현금을 이용을 해서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닝 퍼 쉐어는 만들어내는 순이익을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로 나눈 거거든요. 그런데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를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줄여준다면 EPS는 계속해서 향상되거나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주가는 계속해서 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준비된 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최하점을 기록하고 있다.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면서 그리고 일종의 리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아니면 좀 손실을 극소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자, 금요일 날 S&P 500 지수가 브리프레라는 것은 잠깐 동안 이런 뜻입니다. 잠깐 동안 20% 이상 하락을 했었다. 최고점에서 20% 이상 떨어지면 우리가 보통 베어마켓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베어마켓에 잠깐 다녀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행히 장 마감을 앞두고 갑자기 랠리가 일어나서 20% 이상으로 좀 올라가면서 이 베어마켓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몇몇 시장의 전문가들은 베어마켓에 이미 들어간 거나 다름없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반면 어떤 전문가들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종가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베어마켓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어마켓에 들어갔건 들어갔지 않건 공식적으로요. 이 셀링이 너무나 좀 힘들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너무나 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속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빅 위너를 찾기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다.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시기에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손실을 좀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조언을 안겨주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첫 번째는 리세션 섹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리세션은 이제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잘 나가는 그런 섹터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죠. 보통은 이제 방어주 아니면 방어 섹터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자, 베어 마켓은 보통 뭐랑 같이 오냐면 이코노믹 리세션하고 같이 온다. 따라서 리세션이 오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이 베어 마켓이다라고 역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 월가의 그 프로들이라든지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들이죠. 자, 이런 분들은 지금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향해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많은 전문가들이 2023년까지는 리세션 걱정이 없다라고 내다보는 것이 지금 주류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에서는 이미 이러한 리세션이 나중에 1년 후에 온다고 해도 주가에는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항상 주식시장은 선행하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1년 후에 2년 후에 리세션이 온다고 해도 지금부터 거기에 대비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유틸리티라든지 에너지, 컨슈머 스테이플,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곳이 보통 가장 잘 해내는 섹터다. 언제 잘 해내냐면요. 리세션이 찾아오기 전에 한 12개월간, 따라서 리세션이 1년 후에 온다면 이러한 주식들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막상 리세션이 시작하게 되면, 리세션이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경기 성장이 뭐 마이너스를 보인다거나 뭐 이러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리세션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게 되면 잘 나가는 섹터는 아마도 소비재,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면 만약에 리세션에 들어가지 않고요.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잘 버텨내고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경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원자재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전략이 나오는데요. 포트리스 스톡이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방어주를 얘기했던 건데 두 번째는 이 요새 스톡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요새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솔리드 퀄리티 레이팅, 따라서 굉장히 좀 펀디멘탈이 강력한 뭐 최고의 종목들, 우량주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주식들 중에 이 방어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디비던드 일드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다. 디비던드 일드는 뭐냐면 배당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왜냐면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그리고 이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이런 장세가 오게 되면요.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좀 안전한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굉장히 레귤러 페이아웃을 해주는, 정기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주식을 찾게끔 돼 있다. 그 얘기는 이제 배당주의 인기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CNBC 프로에서는요. 어떠한 주식을 발견했냐면 지난 베어 마켓에서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잘 견뎌낸 주식을 먼저 가려냈고요. 그 중에서 디비던드 일드가 현재 배당률이 2% 이상 되는 배당 주식들을 우리한테 리스트로 만들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가 캠벨 숲이고요. 캠벨 숲 같은 경우는요. 베어마켓이 지난 3번에 걸쳐서 발생했었던 베어마켓.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어마켓은 20% 이상 주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20% 이상 주가가 떨어졌던 지난 과거 3번의 베어마켓에서 평균적으로 캠벨 숲은요. 주가가 4.7%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시장은 20% 이상 떨어지는데 혼자 4.7%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배당률은 3.2%라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추천 종목은 제네럴 밀즈입니다. 제네럴 밀즈 역시 지난 3번의 하락장에서 베어마켓에서 4.7%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지금 현재 배당률은 3.0, 그리고 길리아드 사이언스는 6.6% 떨어졌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배당률은 4.5%나 되고요. 플라워즈 푸드는 8.7% 정도 베어마켓 평균 떨어졌고요. 지금 배당률은
배당률은 3.3입니다. 클로럭스는 9.9% 하락. 그러니까 시장이 20% 넘게 떨어졌을 때 반면 9.9% 떨어지면서 잘 버텨냈다는 거죠. 그리고 배당률은 3.2%. 마지막 콜게이트가 나오는데 조금 방어주라고 보기에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20% 이상 떨어졌을 때 한 15% 정도 떨어졌다. 그리고 배당도 2.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위에 있는 5개 종목에 비하면 조금 초라한 성적표를 보여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또 하나의 띠이 나오는데요. 칩 네임즈입니다.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추천해 주겠죠. 자, 셋업가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안 떨어진 조식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동시자발적으로 떨어졌을 때는 추세 때문에 기업의 가치, 펀더멘탈은 너무나 좋은데 함께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그런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는데 서스테이너블리 할 수는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낮은 주가가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짝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한다면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침체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나치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펀더멘탈은 좋은 종목들을 찾아 투자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CNBC 프로에서는요, S&P 500에 속하는 미국의 500대 우량 기업들 중에서 그들이 원래 보여줬던 과거의 PER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PE 레이시오가 평균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보고,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지금 PE 레이시오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비교를 해봤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래 과거의 멀티플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S&P 500 바겐바이라고 써있죠. 지금 S&P 50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바겐세일을 하는 첫 번째 종목은요, AMD입니다. AMD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점에서 41.2%나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평균적인 PER은 보통 39.5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포워드입니다. 그래서 포워드라는 것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에 비해서 프라이스가 얼마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원래 AMD는 한 40배 정도를 주고 살 수 있는 주식인데 지금 현재 포워드 PER이 21.1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한 멀티플이 반 정도로 디스카운트 여기 나와 있죠. 46.5%나 떨어져 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월트 디즈니입니다. 주가가 최고점에서 무려 45%가 가라앉아 있고요. 자, 에버리지로 보면 평균 PER이 포워드로 28.5배 정도의 원래 거래가 되는데 지금 현재 20.3배의 거래가 된다. 그 얘기는 디스카운트가 28.7%가 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치폴레고요. 자, 치폴레 같은 경우는 최고가에서 35%가 하락한 상황이고 원래 평균적으로 포워드 PER은 49.5배. 굉장히 좀 비싼 주식이네요, 원래. 근데 현재도 비싸긴 비쌉니다. 35.5배까지 떨어져 있다. 따라서 세일을 지금 한 28.4% 정도 하고 있다. 자, 네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고점에서 50% 넘게 이미 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평균적인 포워드 PER은 39.8배인데 현재 28.8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디스카운트가 27.6%다. 자, 다음은 달덴 레스토랑이고요. 29%나 최고점에 비해서 떨어져 있고요. 포워드 PER은 19.2배, 지금 현재는 14.1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할인율은 26.6%. 그리고 이제 비자가 나오는데 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최고점에서 21.9% 하락. 과거 역사적으로 평균적인 PER은 포워드 PER이죠. 29.4배. 현재 포워드 PER은 24.8배입니다. 할인율은 15.6%. 마지막으로 달라추리가 나오고요. 달라추리는 최고점에서 23.5% 하락돼 있고요. 역사적으로 평균적인 PER 포워드는 17.2, 그리고 현재 멀티플은 16.4배입니다. 따라서 많이 할인이 안 되네요. 4.6% 정도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다. 뭐 달라추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면 오히려 더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많이 하락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 달라추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식들은요, 역사적인 평균적인 PER에 비해서 현재 멀티플이 굉장히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CNBC 프로의 기사를 통해서 S&P 500의 우량주 중에서 지금 박앤 세일을 하고 있는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 AMD라는 주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AMD를 여기 입력을 하시고요. 시킹알파에. 자, 그래서 AMD의 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요. 굉장히 좀 유용한 기능 하나가 있거든요. 어떤 기능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peers입니다. peers라는 것은 비슷한 종목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자,
자, 들어가시면 지금 이 시킹 알파에서 생각하기에 AMD랑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쭉 나열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기능은 뭐냐면 이 종목의 리스트를 조금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종목들에 지금 엔비디아가 빠져 있잖아요. 엔비디아를 추가해서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리스트를 수정을 할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에딧 심볼즈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6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제외시키고 엔비디아를 넣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서 에딧 심볼즈를 클릭을 하시면 자, 여기 나와 있는 6개 종목이 이미 들어가 있죠. 그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관심이었기 때문에 이걸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관심이 있는 엔비디아를 넣는 거죠. 자, 엔비디아를 찾았죠. 여기를 클릭하시고 다시 컴페어를 누르시면요. 자, 여기 이제 다시 정렬이 되죠. 이제는 AMD, 퀄컴, 인텔,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브로드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등장을 했습니다. 원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인데 제가 임의로 이 리스트를 바꿀 수가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자, 이제는 이 6개의 종목을 가지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레이팅을 보시면 현재 퀀트 레이팅으로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은 AMD, 퀄컴, ADI 그리고 이 AVGO는 브로드컴이죠. 이렇게 네 종목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다. 반면 제가 좀 임의로 추가했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홀드의 레이팅을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SA 오토즈 레이팅, 그러니까 시킹알파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 같은 경우는 현재 한 종목에만 홀드를 주고 나머지는 다 바이죠. ADI만 홀드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반도체 주식들이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 인텔만 좀 좋지 않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 바이를 획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일단 레이팅만 봐서는요. 세 종목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AMD, 퀄컴, 그리고 여기 AVGO, 브로드컴 이렇게 세 종목이요. 레이팅은 가장 좋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퀀트 랭킹입니다. 랭킹은 이제 순위를 얘기하잖아요. 퀀트 랭킹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가장 밑에 나와 있는 인더스트리 랭킹입니다. 인더스트리가 어디냐면 지금 세미컨덕터에다 들어가 있죠. 따라서 반도체 종목이 지금 총 64개가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종목이 AVGO, 브로드컴이다.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AMD, 7위가 퀄컴이고요. ADI가 5위라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를 보면 현재 순위가 37위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위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2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탑 세미컨덕터 스톡, 그래서 반도체 주식 중에서 가장 좋은 주식들을 지금 랭킹으로 표시해주고 있는데 2위가 온 세미컨덕터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1위가 브로드컴, 2위가 온 세미컨덕터, 3위가 AMD, 4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요. 5위가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시 아까 그 차트로 돌아가서요.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요. 자, 엔비디아라는 주식이 좋지 않은 퀀트 스코어를 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비싼 편이다. 요거를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금 50%가 떨어졌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엔비디아가 지금부터 더 떨어지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 주, 두 주 계속해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다른 점수는 괜찮은데 문제는 성장입니다.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좋지 않은 종목이 인텔이다. 다른 반도체 종목하고 반대의 지금 경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 보시죠. 토탈 리턴이 나오는데요.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여기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9개월 차트 그리고 6개월이 좋겠네요. 6개월 차트를 보시면 지난 6개월 동안 AMD는 39%가 빠졌고요. 퀄컴은 28%, 인텔은 14%, ADI는 13%, 그리고 브로드컴은 3%밖에 안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를 보시면 무려 주가가 49%나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 모멘텀을 보이는 주식이 엔비디아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거죠. 자, 배당을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AMD만 배당금을 주지가 않고요.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은 모두 배당을 지급합니다.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배당률은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높아집니다. 왜냐면 그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게 배당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당률이 TTM으로 보면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퀄컴은 2.07, 인텔이 3.42, ADI가 1.74,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2.84나 되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워낙 배당금이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0.10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배당주들은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하면 굉장히 좋은 배당률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 점도 한 가지의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배당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배당이 성장하는가잖아요. 여기 나와 있죠. 디비던드 그로스 5year. 그래서 매년 배당금이 몇 퍼센트 정도 성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퀄컴은 5% 정도가 넘고요. 인텔이 6.25%, ADI가 굉장히 좋습니다. 10.6%죠. 자, 그런데 브로드컴을 보시면요, 지난 5년 동안 배당금을 무려 38% 정도 매년 성장시켜 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배당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4.6%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내려가서 다른 부분을 보시죠. 자, 이번에는 밸류에이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밸류에이션 PE 레이시오 갭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포워드를 보시면 AMD가 28배, 그리고 퀄컴이 12배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퀄컴이라는 주식이 정말 낮은 멀티플을 기록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죠. 인텔은 반면 10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멀티플을 기준했을 때 가장 투자의 매력이 높은 것은 인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성장 추세가 너무 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금 있다가 인텔의 성장률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ADI가 30배, 그리고 브로드컴이 22배고요. 엔비디아가 37.3배의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포워드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포워드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이 부분을 측정을 하는 거죠. 따라서 제가 지금 가장 좀 아끼는 주식 AMD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밸류에이션에서는 조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와 보시면 성장률이 나옵니다. 자, 성장률 가장 위에 Y over Y, 즉 작년과 대비했을 때 매출이 몇 퍼센트 정도 성장했는지를 보잖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인텔을 봐야겠죠. 왜냐하면 멀티플이 너무나 낮은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이 멈췄다면 멀티플이 낮은 게 소용이 없잖아요. 인텔의 성장률은 0.01%인데 심지어는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AMD는 굉장히 좋죠. 매출이 65%나 1년 동안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45%의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퀄컴이 33%, 30%, ADI가 57%, 30%로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브로드컴이 15%, 12%로 좀 의외로 많이 빠지죠. 그래서 성장률만 보면 브로드컴이 생각보다 좋은 성장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엔비디아는 61%, 34%라는 굉장히 좋은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요. 이번에는 수익률을 가지고 비교를 해볼 텐데, 가장 위에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국말로는 총수익이라고 부르죠. 이 총수익 마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총수익 마진은요, 매출에서 이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직접 비용을 빼고 남아있는 모든 이익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코스트 오브 세일즈라고 부르는 직접 비용을 빼고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높아야 많은 수익이 남게 되고, 이 수익에서 이제 뭐 영업 비용도 빼고 마케팅 비용도 빼고 연구 개발비도 빼고 남는 게 순이익이죠. 프로핏이거든요. 근데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영업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연구 개발비는 어느 정도 경영진의 의도에 따라서 줄였다 넓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스 프로핏 마진 높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AMD가 49.5%로 괜찮죠. 자, 퀄컴 굉장히 좋습니다. 58.5%, 인텔이 54%, ADI도 61%나 되고요. 자, 브로드컴 보십시오. 74%라는 무지막지한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성장률이 약간 떨어져도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자, 엔비디아도 64%가 넘는 굉장히 높은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플랫폼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반도체 기업들보다 오히려 좋아지는 이런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커다란 하나의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밑으로 보시면 넷 인컴 마진, 즉 순이익 마진이죠. 이게 이제 정말로 남아있고
그리고 내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순이익이라고 보는 건데 AMD는 17%, 퀄컴이 28%나 되고요. 인텔이 31% 굉장히 좋죠. ADI가 16%, 브로드컴이 27%. 자, 반면 엔비디아를 보시면요. 36.23%나 됩니다. 따라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니까 엔비디아의 저력이 좀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너십에서는요. 인사이더, 즉 내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중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쭉 보시면 굉장히 낮은 수치가 이어지다가 엔비디아가 괜찮습니다. 3.92%. 아직까지 전체 주식의 한 4% 가까이를 내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좀 책임감 있게 같은 배를 탄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비중을 살펴볼 텐데요. AMD는 66%의 주식을 기관이 가지고 있고요. 퀄컴은 74%나 됩니다. 인텔이 63, ADI는 86%, 브로드컴이 81, 그리고 엔비디아도 64.8%라는 주식을 지금 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주식이요.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비중이 괜찮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브로드컴이 굉장히 좋네요. 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셔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알트마 제스코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 스코어가 좀 떨어지게 되면 기업이 파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잖아요. 1.3 밑으로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한 종목도 1.3 밑으로 알트만 제스코가 떨어진 경우가 없죠. 따라서 모든 종목이 재정이 좀 튼튼하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숏 인트레스트, 즉 지금 공매도율도 보시면요. 굉장히 낮습니다. 공매도율이 2% 넘는 주식이 단 하나도 보이지가 않죠. 따라서 공매도꾼들이 피하는 종목들이다. 그만큼 주식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으로 공매도꾼들도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반면 베타 지수를 보시면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베타 지수가 뭐냐면 얼마나 변동성이 큰 주식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 밑으로 떨어지면 주식시장의 평균 변동성보다도 오히려 변동성이 없는 겁니다. 바로 여기 인텔을 보시면 0.83이잖아요. 이 얘기가 인텔은 정말 움직임이 별로 없는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반면 엔비디아를 보시면 1.77이 나오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시장이 만약에 1% 올라가게 되면 엔비디아는 1.77%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게 시장이 10% 반등하게 되면요. 엔비디아는 17% 이상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떨어질 때는 엄청 더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시장의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을 가진 주식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란시트에서요. 부채를 좀 보죠. 여기 보시면 토탈 데투 에퀴티가 있죠. 에퀴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부채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100%가 넘어가면 부채가 더 많은 거죠. 여기 쭉 보시면 퀄컴이 지금 나의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죠. 117%니까 17% 정도 더 많은 거고요. 자, 반면 브로드컴은 조금 많죠. 왜냐하면 내 돈이 100만 원이면 부채는 171만 원이니까요. 조금 줄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볼 만하고요. 자, 반면 AMD를 보시면 부채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내 돈만 가지고 장사하는 기업이 AMD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도 100만 원이 내 돈이면 44만 원만 부채를 안고 있다. 굉장히 건강한 수치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근 들어서 하락장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가 쌓이신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가는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의 실적 그리고 멀티플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기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종목의 멀티플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PER이 20배인데 이 20배가 5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내가 이 주식을 매도하고 싶을 때 과연 지금 수준에 비해서 올라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가 이거를 평가를 해보는 거죠. 이걸 하나의 이제 리스크를 체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지금 현재 멀티플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멀티플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요. 그러면 좀 안심하셔도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은 대부분이 다 성장주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성장주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테크 주식들 성장 주식들은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매출과 순이익을 향상시켜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순이익, EPS는 지금에 비해서 2배, 3배, 5배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자, 그런데 멀티플이 만약에 지금하고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EPS가 2배, 3배, 5배 올라간다는 것은 이 주가 역시도 2배, 3배, 5배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공식이 성립된다. 뭐 이러한 식으로 조금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주가가 떨어질 때 많은 고통 없이 하락장을 이겨내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바람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